오늘 수요일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CPI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주거 비용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비스 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푸드하고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었고, 주거 비용도 아직은 크게 둔화가 되고 있지 않았지만은, 뭐 중고차랑 다른 뭐 상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둔화가 이어지면서 오늘 CPI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오늘 미증시보다도 약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아시아장들이 굉장히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C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미증시는 굉장히 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 거의 4% 정도 크게 올라갔다가 결과 마감가는 내려오면서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내려왔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똑같이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장중에 조금 흔들림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결국 고가 마감은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실히 들어갔었던 우리나라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달러도 그렇고 달러 원도 그렇고 많이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도 봤을 때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조금 더 강한 또 현물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올라갔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단추, 결국 단추가 3개였다면 PPI는 별로 안 좋았었고요. 두 번째였던 CPI가 굉장히 잘 껴진 것 같으니까 그럼 마지막 남아서 있는 퍼즐은 이제 FOMC란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추가 될 것 같은데 그 세 번째 단추 FOMC에서만 크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물론 이번에 다들 모든 글로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50bp에 대한 이제 인상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인 건데 그건 속도 조절 이외에 이제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5가 나올 것이냐, 5.25냐, 아니면은 5.0이냐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은 PPI 이후에는 최종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측면이 많았어요. 근데 어저께 CPI가 둔화가 되니까 대부분의 월가들, 특히 고드만삭스에서도 그렇고, 뭐 시티도 그렇고, JP모건에서도 그랬었고, 대부분 또 다시 한 번 더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을 낮추면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들이 5.25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뭐 5.0이나 5.25나 아니면은 뭐 5.0 지금 정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뭐 증시는 괜찮게 흘러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더 큰 문제라면 이제 재료가 내일이면 거의 다 노출이 됩니다. 매크로 이슈도 내일이면 거의 끝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이 이제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이거든요. 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안 처리에서 양도세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끝나느냐도 우리나라 수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일까지도 길속 반등은 이어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가 잘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에 대한 기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재료가 노출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고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때가 이제 진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방향성을 아마 못 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럼 이제 어느 종목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증시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면 다행이겠지만 노출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증시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우린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페데스라는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21일 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매크로적인 이슈는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잘 지나가길 바라고 있고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코멘트에 따라서 진짜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낼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는 상승 구간을 이용해서는 최대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수익을 내보시고 그렇지 않고 현금 보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현금 보유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국내외 빅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전에 우리는 시장의 빅 이슈 파헤쳐 보면서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나왔던 3가지 이슈 주제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는 달렸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지 첫 번째 주제로 짚어보고요.
미중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원전에 2조 원 이상 지원한다고 하면서 원전주들이 꿈틀대고 있다는 주제까지 저희가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지금 의약품 품귀, 진단키트 그리고 오늘은 mRNA 이슈까지 겹치면서 그렇죠. 제약바이오 호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탈지 고민인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지금 달리는 대장주에 올라타야 될지 아니면 좀 숨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그 종목들의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유효할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숨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가줬어요.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숨은 종목은 없나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뭔가 움직이지 않는 걸 찾아본다면은 진단 키트가 아직은 예.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진단 키트가 중국 쪽에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딱히 국내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진단 키트는 딱히 일단 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고 대신에 이제 비대면 진료 같은 종목도 움직였었고 제약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고 사실 국내 이슈는 아니고 중국 쪽에서의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진짜 찐 수혜주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아직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큰 종목이고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만은 이번에 요 중국발 이슈를 받으면서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아래자리부터 이번에 이슈가 있고 실제 중국 내 법인이 있고 중국 내 법인을 통해서 중국에다가 해열제를 팔고 있기 때문에 진짜 찐수혜주는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외에도 영진약품이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 주고 있긴 한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좀 테마성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오늘처럼 올라가게 되면 어제까지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온 종목도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대원제약이나 이런 종목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동구바이오제약이라고 이제 국내에서도 감기약 수급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정부 식약처에서 감기약에 대한 생산을 늘려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감기약과 관련된 종목이었던 동구바이오제약도 아침에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내려오면서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테마성 이슈인 종목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테마성 반영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실제로 중국에서의 법인을 갖고 있다든지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중국에다가 수출하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아직은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서 이러한 종목도 좀 아직은 남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적으로 본다면 한미약품도 있고 아니면은 영진약품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도 기관들 수급 자체도 봤을 때도 기관 수급도 꽤나 들어와 주고 있고 연기금이 오늘까지 7거래일 동안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지금의 레벨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남아져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사기보다 약간 눌려지거나 횡보할 때 아마 다음 주나 이번 주 후반에도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감기약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테마성이 아닌 실제 사업과 연관된 종목들은 아직은 올라갈 룸이 있는데 테마성인 애들은 수급적인 변동이 세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봤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고스탑에서도 종목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분석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 정부가 미국 제재에 대항해서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에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 이슈인지 사실 오늘은 이 과거의 대장주였던 피델릭스가 오늘 상한가를 그쵸. 기록을 네, 하기도 맞아요. 했고 관련한 제주반도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국내 반도체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미중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약간 테마성이거든요. 피델리스 이런 종목도 그렇고 지금 오늘 올라갔던 종목 대부분이 좀 테마성이 좀 많이 짙은 색깔이 있습니다. 특히 피델리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단기성에 대한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미중 간에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하루 이틀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렇죠. 오늘 올라왔던 얘기도 결국 중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소식을 통해서 정보통이 로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다가 지금 뭐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겠다라고 네. 했던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게 오늘 피들리스도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지금 넥스틴에 대한 종목도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대부분의 과거 경험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결국 올라가다가 상단 막히고 내려왔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진짜 미중 간의 분쟁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네.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하이닉스가 어저께부터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진짜 이제는 하이닉스는 8만 원대만 오게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이거랑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는 중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투자가 코로나 기간에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리오프닝하는 구간에서는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도 중국이 투자가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뭐 하이닉스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재고가 쌓여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외국계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미팅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CS 쪽에서 말을 하기를 아직은 나아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라 멘트했냐면은 나가기 전, 그러니까 나아지기 전에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반도체가 진짜 바로 빠르게 턴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둬야 이제 반도체가 회복할 것 같은데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반도체 회복 기간은 내년 하반기로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 경제가 올라갈 거 얘기인 거니까 주가들은 6개월 선행한다고 봤을 때 내년은 넘어가야 이제 반도체들도 한 번씩 턴 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들은 조금 가져갈 필요는 있겠지만은 급하게 가져갈 필요는 아직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미중 반도체 이슈가 하루 이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사실 첫 번째 주제였던 제약바이오가 지금 연이틀 강세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 공략을 했었던 그렇죠. 파미셀이 이틀 연속 그 흐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 11.27%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파밀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mRNA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올라가줬는데 이번에 한 번에 끝난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건 조금 더 가지고 가서 조금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또 하나가 또 있었거든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이번에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티움바이오라고 해서 이건 JP모건 스퀘어에 참석하는 기업인데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을 것 같다.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13%가 올라갔습니다. 요거 JP모건 스퀘어가 붙어져 있고 아직 지금 추세적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갈 룸이 있어 보이니까 14,000원까지 올라가준다면은 아니면은 여기 지금 13,000원대 근처에서는 차익 실현 보는 관점도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밀린다면은 12,000원대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움바이오 그리고 파미셀 두 자릿수 수익 잡으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이 종목 말고도 또 새롭게 발굴해 오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5G 관련한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기가레는 삼성전자 벤더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내년도에 5G 안테나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버라이즌도 내년도부터는 투자가 다시 재개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인도 쪽에서 1, 2위사들한테 다 벤더로 등록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이 될 텐데 삼성 쪽에서의 벤더 향들
구간들이 조금 더 수주가 늘어나는 게 확인된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기가레인 되겠고 차트를 보더라도 기가레인이 최근에 올라온 다음에 밀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 봤을 때 5G 종목들이 최근에 들어서 강세가 나타나는 게 꽤나 많습니다. 뭐 솔리드나 이노와이러스 이런 종목도 올라가지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5G들이 아마 내년에는 턴 어라운드에 대한 멘트가 굉장히 많아질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라가 준다면 기가레인이 약간 테마성처럼 좀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가레인은 변동성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내년도에는 실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옆으로 또 횡보를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데 횡보 조정 끝나고 나면 우선 밀리기보다는 내년도 또 인도로 봤을 때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초점을 맞춰보면서 매수 가격과 전략을 말씀드려보게 되면 오늘 조금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은 매수가는 1,89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손절가는 1,7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부근이 2,08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인 기가레인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2,080원과 손절가 1,700원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